여러분, 가지는 건강식이라고 그냥 믿고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지를 괜찮겠지 하고 삶거나 볶아서 드시는데 이 방식은 항산화 성분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장내에 가스가 잘 차는 체질에게는 오히려 더부룩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장 기능과 식재료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서민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장 건강을 지켜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같은 가지라도 조리법 하나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혈관을 편하게 만들고 장내 불균형을 완화시키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가스가 차고 속이 차가워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가지를 그냥 채소니까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을 오래 들여다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가지를 볶아서 드시는데 저와 같은 연구자들은 절대 그 방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기름을 빠르게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서 좋은 성분보다 기름을 더 많이 머금게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특히 장이 예민한 분들, 가스가 잘 차는 분들,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에게는 이 조리법 차이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가지를 제대로만 드시면 혈관 건강은 물론이고 장내 환경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가지 상식, 오늘 완전히 뒤집히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알던 가지 상식이 완전히 정리될 거예요.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항산화 성분이 10배 이상 증가하는지, 어떤 방식이 장을 편하게 만드는지, 반대로 어떤 실수가 혈관과 장에 부담을 주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지를 어떻게 드셔오셨나요? 볶으셨나요? 삶으셨나요? 아니면 찌셨나요? 제가 돕고 있는 분들 중에 74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소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편이라 채소라도 꾸준히 먹으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점심마다 가지볶음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더 단단해지고 식사 후에는 헛배가 차는 느낌이 더 심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 이 어르신은 나이가 드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채소를 드셨는데 오히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해지셨답니다.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이미 몇 달째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셨어요. 이분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 가지를 기름에 볶는 시간이 길어서 내부에 기름이 거의 스펀지처럼 흡수돼 있었고 장내 가스가 쉽게 차는 체질과 맞물리면서 불편함이 점점 심해진 경우였어요. 여기에 매일 같은 방식으로 드시니까 장이 점점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조리법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기름에 볶는 대신 찐가지로 드시게 했더니 일주일 정도 지나고부터는 배가 묵직하게 차는 느낌이 줄고 식사 후 답답함이 훨씬 덜해졌습니다. 2주 후에는 화장실도 훨씬 편해지셨고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가지를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서 오히려 몸을 힘들게 만들고 계십니다. 좋은 의도로 건강을 챙기려다가 반대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조리법 하나가 우리 장 건강을 좌우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가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지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항산화 성분이 혈관과 세포를 보호하는 겁니다. 가지의 대표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은 혈관의 산화를 늦추고 세포 손상을 완화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이 제대로 작용하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클로로겐산은 사과, 블루베리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국내 식품 연구 자료를 보면 가지를 찌면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볶거나 삶으면 성분이 파괴되는데 찌면 반대로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조리법의 중요성입니다. 실제로 68세 김정수님이라는 분은 꾸준히 찐 가지를 드시면서 무거웠던 다리 붓기가 한결 덜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었는데 찐 가지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고 나서 확실히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찌는 게 가장 좋을까요? 껍질째 5분에서 6분 정도만 찌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이면 항산화 성분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식감도 적당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 찌면 조직이 무너지고 영양도 일부 줄어들 수 있으니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셨나요? 대부분 볶으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꼭 찌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그 차이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작용은 장내 불균형을 완화하는 겁니다. 가지의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환경을 안정시키고 가스 발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려면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식이섬유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이섬유 섭취량이 많을수록 장내 유익균의 활성도가 상승한다는 국내외 보고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식이섬유를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인 거죠. 기름에 볶은 가지는 오히려 소화 부담을 주지만 찐 가지는 부드럽게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72세 박은채님은 찐 가지를 일정하게 드시고 나서 변비가 완화되면서 배가 단단하게 차는 느낌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기름에 볶아서 드셨는데 오히려 배가 더 불편하다고 하셔서 찐 가지로 바꿔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양을 소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는 게 좋아요. 장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체질이 차가운 분은 과도하게 먹으면 장이 더 차가워질 수 있으니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소에도 가스가 자주 차시나요? 그럼 더더욱 찐 가지를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적응하면서 점점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작용은 혈관 산화를 억제하는 겁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벽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혈관이 늙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산화 때문입니다. 혈관 벽이 산화되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각종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라색 채소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이 LDL 산화를 억제한다는 연구가 정말 많이 확인됩니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산화되면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되거든요. 안토시아닌이 이 산화를 막아주는 거죠. 70세 이혜진님은 가지를 꾸준히 섭취한 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하셨어요. 이전에는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찐가지를 드시고 나서 확실히 호흡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혈관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할까요? 매일 먹을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찐가지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은 기름 조리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기름에 볶으면 좋은 성분은 사라지고 지방만 흡수되니까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위해 어떤 식단을 드시고 계신가요? 가지를 제대로 활용하시면 혈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점막을 진정시키는 작용입니다.
가지에는 점막을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속쓰림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위나 식도에 점막이 자극받으면 쓰린 느낌이 생기는데 가지의 폴리페놀 성분이 이 점막을 보호해주는 거죠. 폴리페놀 성분이 점막 보호에 기여한다는 보고가 여러 연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찐 가지는 부드러워서 점막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속이 예민한 분들에게 찐 가지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75세 오성규님은 속이 자주 쓰렸는데 찐 가지를 먹은 후 확실히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속이 쓰린 느낌이 심했는데 찐 가지를 저녁에 조금씩 드시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껍질까지 함께 섭취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보라색 껍질에 폴리페놀이 가장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속이 너무 찬 분은 조심하셔야 해요. 가지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속쓰림을 자주 느끼시는 편인가요? 그럼 찐 가지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부종을 완화하는 작용입니다. 가지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몸의 붓기를 줄여줍니다. 우리 몸이 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나트륨이 과하게 쌓여서 그래요. 칼륨은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혈압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대부분 나트륨은 많고 칼륨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가지를 드시면 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69세 정미정님은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붓는 게 고민이었는데 찐 가지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발목 붓기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신발 신고 벗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려고 해도 계속 짠 음식을 드시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드실 때는 양념도 싱겁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칼륨을 과다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종 때문에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저녁에 다리가 무거우신 분들은 찐 가지를 드셔보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가지 꼭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가지 꼭지를 그냥 버리시는데 사실 여기에도 좋은 성분이 들어 있어요. 말린 가지 꼭지는 항균과 항염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물 기반 성분 중 일부는 염증 완화 작용이 있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있습니다. 가지 꼭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입안이나 목에 염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6세 나은호님은 가지 꼭지를 말려서 달인 물로 가글을 하면서 입안 염증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잇몸이 자주 붓고 아프셨는데 가지 꼭지 물로 하루 2번 가글하니까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지 꼭지를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서 차처럼 우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면 되는데요. 과하게 쓰지 말고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가지를 손질할 때 꼭지를 다 버리셨나요? 이제부터는 버리지 마시고 말려서 활용해 보세요.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6가지 핵심 작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조리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5분에서 6분 정도만 찌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 시간이면 항산화 성분은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식감은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너무 짧게 찌면 딱딱해서 먹기 불편하고 너무 오래 찌면 조직이 무너지면서 영양도 일부 손실됩니다. 찜기를 사용하실 때는 물을 먼저 완전히 끓인 다음에 가지를 올리세요. 처음부터 찬물에 넣고 끓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영양소가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물이 팔팔 끓을 때 가지를 넣고 뚜껑을 덮으면 5분에서 6분이면 딱 적당하게 익습니다.
여러분은 가지를 보통 몇 분 정도 찌시나요? 시간을 재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타이머를 맞춰서 정확하게 5분에서 6분만 찌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영양소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기름 조리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가지는 구조가 스펀지처럼 되어 있어서 기름을 정말 빠르게 흡수합니다. 볶음이나 튀김으로 조리하면 가지 한 조각에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좋은 항산화 성분보다 지방 섭취량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제가 실험해 본 결과 같은 양의 가지를 볶았을 때와 찌웠을 때 지방 함량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매일 이렇게 드시면 혈관에 부담이 되고 체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름 없이 가지를 찌고 먹을 때 간단한 양념만 더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참기름을 살짝 뿌리거나 간장에 찍어 드시거나 된장 소스를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볶음과 찜 중에 어떤 조리법을 더 자주 하시나요? 지금까지 볶음을 주로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꼭 찜으로 바꿔보세요.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속살과 껍질을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 껍질이 질기다고 벗겨서 드시는데 사실 보라색 껍질의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바로 이 껍질의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이거든요. 껍질을 벗기고 드시면 가지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꼭 껍질째 찢어 드셔야 해요. 만약 껍질이 너무 질기다고 느끼시면 얇게 썰어서 조리하시면 됩니다. 얇게 썰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저는 항상 가지를 반으로 갈라서 찝니다. 그러면 속까지 골고루 익으면서 껍질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껍질을 얇게 썬 상태로 찌시면 씹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평소에 가지 껍질은 제거하고 드셨나요? 이제부터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 함께 드세요. 그게 진짜 가지의 효능을 보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소량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장 기능은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가지를 많이 먹어도 괜찮은데 어떤 분은 조금만 먹어도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해지기도 해요. 이건 체질과 장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지를 드실 때는 무조건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3조각에서 4조각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세요. 하루 이틀 지나서 불편함이 없으면 조금씩 양을 늘리는 거죠. 갑자기 많이 먹으면 장이 적응하지 못해서 가스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장이 예민하신 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 가스가 자주 차시는 분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정말 소량만 드시고 천천히 적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지를 먹고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부터는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짠 음식과 멀리하는 겁니다. 가지에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짠 음식을 계속 드시면 이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칼륨이 아무리 나트륨을 빼내려고 해도 계속 짠 음식이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거죠. 특히 가지를 양념할 때도 간을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찐 가지에 간장을 듬뿍 찍어 드시거나 된장 소스를 짜게 만들어 먹으면 칼륨의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양념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찐 가지에 참기름 한 방울과 통깨만 뿌려서 드시길 권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에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맛이 심심하다고 느끼시면 레몬즙을 조금 뿌리거나 식초를 살짝 곁들이세요. 여러분의 식단에서 가장 짠 음식은 무엇인가요? 김치, 젓갈, 장아찌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신다면 가지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여섯 번째는 일주일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가지를 가끔씩 비정기적으로 먹는 것보다 일정한 루틴으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매주 같은 요일에 가지를 드시면 몸이 그에 맞춰서 적응하고 반응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찐가지를 드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적응하면서 효과도 더 잘 나타나고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매일 먹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먹으면 질리기도 하고 체질에 따라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면 충분하고 이 정도면 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루틴으로 가지를 드시고 싶으신가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정해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지속하는 겁니다. 7번째 마지막 실천법은 다른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가지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여러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의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가지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 따뜻한 성질의 채소와 함께 드시면 균형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과 함께 찢어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가지의 차가운 성질이 중화되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색깔도 다양해서 보기에도 좋고 맛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찜 요리를 권할 때 항상 여러 채소를 섞어서 드시라고 합니다. 가지, 단호박, 브로콜리, 양배추 이렇게 4가지만 섞어도 영양학적으로 정말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여기에 참기름과 통깨만 뿌리면 그 자체로 훌륭한 건강식이에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채소들을 함께 드시나요? 이제부터는 가지를 찔 때 다른 채소도 함께 넣어 보세요. 한 번에 여러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서 정말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7가지 실천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지는 제대로 먹으면 혈관 산화를 막고 장내 불균형을 완화하며 속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가스가 더 차고 장이 차가워져서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지가 물컹하고 별다른 효능이 없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지를 그저 반찬거리 정도로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올바른 조리법을 사용하면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름에 볶거나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은 거의 다 파괴되고 기름만 흡수되어 혈관과 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해요. 좋은 의도로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겁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신 분들, 가스가 자주 차시는 분들, 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지 조리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볶아서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찌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일주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배가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혈관 건강도 서서히 좋아지면서 계단 오를 때 숨 차는 느낌이 줄어들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바로 결심하세요. 이번 주부터 가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기로요. 오늘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한 밥상에서부터 건강은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